결국 그런 거죠. 부처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내가 있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네가 그곳에 있고 네가 그곳으로 있음을 인해서 내가 그곳에 있다. 그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주의 관점도 이렇게 논할 수 있고 또 현대조나 중세 같은 경우는 이런 3단 논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논법으로 차근차근히 우주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또 해석을 했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그런 내면의 소우주와 그리고 외부의 우주에 대한 서로 간의 상호교류, 즉 생물체로 따지면 차크라로 인한 교류 혹은 에테르적인 인한 교류, 이렇게 두 종류의 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나,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소우주를 깨닫는 것입니다. 소우주란 그런 것이죠. 소우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식이 과연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깨닫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최소한의 깨달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은 무엇이고요, 절대적인 생각은 무엇이고 절대적인 사상은 무엇인지, 뭐 이런 간단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그것이 외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외부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현 물질 세계에 어떤 에테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관점과 진리는 변하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선 순환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생이라는 개념, 사실 이거는 순환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순환, 그리고 나아가 그 끝은 결국 지금의 자신인 것, 그리고 지금의 우주인 것, 결국에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를 통해서 나온 것은 다시 자신이 포함된 소우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류와 접점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진리를 행하는 길은 수행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의 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한 순환은 결국 물의 흐름과 같죠. 물이 어째서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지, 어디서 우리는 햇빛을 보고 어째서 식물들은 그곳에 있는지, 그것은 곧 생명이자 나가 객체 하나하나의 사상이자 절대적인 개념이자 권리이죠. 그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과정의 반복적인 패턴을 따라 수행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대칭 속에서 앞으로의 자신과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확신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는 단순하게 그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고 그것을 행동 하나하나의 모든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그대로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했죠. 흐르고 있는 물, 고여있는 물, 모든 게 자연의 순화가 되었듯이 왜 자연 순화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한 이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당연한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그리고 비어져 있으니까 지워져 있는 거. 서로 간의 양극과 서로 간의 음량은 결국 하나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당연한 자연 현상을 이루기 위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한 음극의 현상, 이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동양과 서양이 존재하고
그리고 음극과 양극이 존재하고 S극과 N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모든 건 이 현상을 맞추기 위한 교류죠. 교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예로 들자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우리가 본보기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죠. 나무. 글자 그대로 내가 없는 존재. 내가 없다면 그저 딱딱한 껍데기를 불과할 뿐이고 우리 인간과의 행동도 반대로 역행하기도. 나무의 순환구조를 보면 인간의 순환구조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거, 그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나무라는 것은 인간의 순환구조와 역행을 모두 같이 하고 있는 나무라는 거, 인간의 생명의 근원 그 자체라는 거. 맞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곧 사람이랍니다. 사람 그 자체가 생명의 나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건 소우주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어떤 식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지 조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땅이 있기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기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공기가 있고, 산이 있고, 흙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이 있듯이 결과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창조주는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모든 걸.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적인 그리고 소우주의 개념이라는 거죠.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은 이러한 소우주 안에도 분명 세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파악하고 또 아직까지 분석하지 못한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할 때 이러한 패턴들은 결국에 보다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분명 여러 힘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력의 분포도라는 거죠. 중력과 입자 그리고 밀도의 분포 이런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거쳐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게 될 때 거기서긴 정기적인 신호나 혹은 자기정적인 신호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그 엔트로피적인 영향적 즉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그러한 무질서가 보이지만 반드시 그 안에 법칙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상이나 혹은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분포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우리가 말하는 자연에서 이게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고 깨달아야 하는 일은 깨달아야 하는 것. 흐르는 물 하나하나마저도 모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곳에 물이 흐르는지, 왜 그곳에 꽃이 있는지, 왜 그곳에 저런 것이 있는지. 하지만 저곳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본질적인 건 그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곳을 해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는 오염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소우주란 개념이 결국에는 그렇다면 누구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저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일이 그런 자연현상의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적인 개념을 적용한다면 결국 그 결론은 결국 당신에게 유리하게 실생활적인 개념을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우주라고 철학에서 인정하진 않죠. 좀 제가 얘기한 건 학문적인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알아가야 되는 거. 결국 모든 건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해라는 거, 그 관점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 알려줘야 하는 거, 누군가 말해야만 깨달아간다는 거죠.